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더워요, 그렇죠? 예, 이제 완전 사우나 들어가는 느낌이요. 밖에만 나가면 예. 한증막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부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세요? 네. 예. 막 뛰어 올라오시죠. 예. 네. 그래도 또 오늘 이렇게 또 개근을 하셨습니다. 네. 예. 바로 또 없네요, 진짜. 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그 빈총 경계 논란 뭐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질책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뽕나무 화살 이런 거 비유하면서 전반적으로 또 국방부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최근 들으셨어요? 이번 주에 나왔던 그 실탄 장전하지 않고 예. 사탄하지 않고 경계를 섰던 빈총 경계, 국민적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문제를 인식했던 거로 보입니다. 네.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질타하는 강도가 음.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 네. 이렇게 약간 좀 타이르는 방식처럼 음. 보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으면서 했던 과거의 기억을 보면 네. 당시 공안공사였던가요? 그 이학재 사장 대상으로 민주당이 우리 편이 아닌 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콕콕 집어서 다그치듯이 혼내듯이 얘기했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네. 안규백 장관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살짝 덮어주는 것처럼 비추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잘 끌고 가고 있으니까 야 여기에 속도나 내라 네. 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야,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 끄집어서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 문제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이 빠져져 있던 것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그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병역 의혹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교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비군 사망 사건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국방부 장관이라면 저는 뭐 몇 번이라도 옷을 벗을 사안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그만큼 신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안규백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책임이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뭐 본인이 믿고 계속 쓰시겠다면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개인 국방장관? 의혹이야 예. 사실은 제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전체적으로 안보 상황을 진단했을 때는 이제 지난 정부랑 비교해 봤을 때 막 크게 소란스러운 면이 있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빈총 경계 이런 것도. 아니 문제죠. 예. 문제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막 무인기 오고 뭐 예. 떨어지고 어. 뭐 오발 사고 나서 강릉에서 막 폭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네. 비춰봤을 때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방부 장관을 공개된 자리에서 뭐 교체한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나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비판받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네. 여기서 그렇게까지 강도 높게 얘기할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위 그 타령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네. 되죠. 넘어가면 안 되는 병적 건데 기록 공개해야 돼요? 저는 병적 기록부 개인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그게 제일 깔끔하게 이 어떤 잡음들이나 소음들을 뮤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네. 뭐 별도의 판단이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뭐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건대는 네. 병적 기록 공개하는 게 어떤 일련의 소음들을 뮤트시키는 데는 제일 빠르고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부대변인이 갖고 있는 네? 것? 하부대변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말씀이세요? 병적 기록부 네. 공개 네, 말씀하신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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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생각하기로는 생각하기에? 그렇다. 네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와 청와대, 저와 국방부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네. 이유로 뭐 그런 선택을 안 하는지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죠. 네. 네. 어쨌든 근데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제 이 문제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타령 의혹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군 사기는 물론 기강도 제대로 잡힐지 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난 이거 끝까지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공직 기강, 군 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그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어쨌거나 군대를 안 갔다 오셨잖아요. 신체 건강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네. 시민의 국민의 선택이니까. 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문민장관이다 하더라도 저는 정상적인 군의 복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 복무의 형태가 하지만 방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탈영 논란까지 있는 상태에서 아주 간단한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군에서 이 얘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저 밑에 있는 이등병까지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전 2001년부터 2003년에 군에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우리 사단장이 그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한기원이 사단장이었어요. 오, 뒤에 나오시는데 오늘. 네, 저는 연대본부에 근무를 했었고 저희 연대에 그 성당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네. 이제 사단에 있는 성당을 가면 네. 거기에 이제 막 군용차를 타고 성당에 가요. 그럼 거기에 사단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단장 하면 딱 찝차 타고 그렇죠. 쫙 오지 않습니까? 네. 도열에서. 근데 제 머릿속에 그 당시 한기호 사단장의 기억은 네. 낡은 르망인가 아주 오래된 차를 혼자 운전해갖고 부인이랑 같이 오는 장면이 있어서 그때 그 한기호 사단장의 모습을 보고 와, 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괜찮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한기호원이 뒤에 있어서가 안 계셔서 아쉽다. 있다. 한기호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한기호원에 예. 대한 당시 사단장이 존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사단장이 이런 야, 예. 옛날에 말이야 사단장이 병역 근무하던 시절에 음. 병적 기록부 공개도 안 하고 탈영 의혹이 있었대. 네. 심지어 영창을 갔다 왔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돌잖아요. 네. 누가 그 사단장의 영을 따르겠습니까? 사단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있었던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군에 관한 어떤 문제도 앞으로 네.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안규백 장관과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지를 해야겠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넘어가 보고, 근데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육사 출신이 쿠데타를 3번이나 주도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좀 강한 불신을 드러낸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신속하게 또 통합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하부대님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무슨 육사 출신이 쿠데타 3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저희가 병력 자원이 없어요. 실제로. 네. 뭐 인구 절벽 때문에 병도 지금 모집하기가 힘들고 간부들도 뭐 처우 문제 플러스 아예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운영하면은 간부 자원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충격에 대비는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통합 방향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병력 자원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네. 뭐 대안을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하냐면 네. 그 징병하는 그 병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병 문제 예전에는 이제 뭐 징병률이 한 50% 60% 이렇게 될 때는 뭐 그 징병한 분들 중에서도 뭐 공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근 아까 방이라고 했던 상근 예비역을 하거나 이렇게 배치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전부 다 징병해버리고 네. 사실 군에서 복무를 할 수 없는 신체 상태인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 다 징병해버리고 그냥 현역 자원으로 쓰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서는 여성 징병, 양성 징병까지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국가안보 혹은 이 지금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네. 그럼 간부는 다른 문제인가? 아니거든요. 간부 양성할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던가 통합이 아니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는 네. 논의를 해야 된다 근데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하부대비는 그 병력 부족의 방점을 찍고 이렇게 네.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 대통령은 이제 쿠데타를 꺼내들었단 그렇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요? 아니 아니에요. 쿠데타 때문에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네. 이거는 대통령이 네, 얘기하는 네. 거는 이제 언론에서는 요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너무 부각했다. 코트를 아니 네. 부각했다기보다는 원래 언론이 그렇게 생기가 네. 그렇죠. 이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때문에 통합하는 걸 하는 게 네, 아니라는 네. 거죠. 대통령이 말한 부분을 코트를 따서 이걸 예.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 육군사관학교 징벌하려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실제 뭐 취지는 그게 아닐지라도 이제 언급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결국에 그런 맥락에서 언급을 그렇게 했으면 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것을 통합의 명분으로 쓰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 그 자체도 저는 좀 대통령께서 비겁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뭐 하부대면
대변인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결국에 지금 이 통합을 밀어붙이는 거 있어요. 하나의 명분으로 쓴 건데 네. 이게 그게 명분이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 계엄이라고 하는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건 맞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갔던 하급 지휘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총알의 사탄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시민과의 충돌을 막는다든지 이런 지금 이 계엄이 정말 안 좋은 사태로 번지는 걸 막은 많은 하급 지휘관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육사 출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일종의 갈라치기를 저는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게 여기 뭐 유승민 의원이 충암고 서울대 얘기하셨는데 같은 그러니까요. 논리면 네, 서울대도 폐지해야 되고 충암고도 없애야 되는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배제고 사태 있었을 때 인터넷에서 막 댓글에서 충암고 가서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가가지고 무슨 뭐 내란 네. 거다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그 내란하고 무슨 상관 있는 애들입니까? 네. 근데 그거야 그냥 인터넷에서 익명성 있는 커뮤니티에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계엄이 있었다라고 해서 육군사관학교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고요. 네. 그걸 명분으로 통합까지 이어나간다는 게 저는 뭐 어떤 논리 구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라고 하시는 그 맥락에서 아까 유승민 의원 얘기 나왔던 네. 게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애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윤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네요. 말씀. 그 대통령이 얘기한 책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3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네.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지 않느냐. 책임. 예, 그러면 대통령 얘기는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 얘기를 언론과 국민이 오독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워딩을 대통령이 마련했고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찬성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고 예. 찬성에 대한 하원기 부대변인 같은 논리와 또 거기에서 해외 사례들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논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 네. 핵심적인 이유가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 않았냐. 이 얘기를 명확하게 명시했고 국방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이 진행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네. 개혁은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쉽지 않은 개혁이 어딨냐. 그렇죠. 속도를 내라. 네. 그러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4관학교 전체에 대한 통합 문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의지의 총합에 가장 꼭대기엔 뭐가 있냐? 네. 결과적으로 계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승민 의원 얘기를 빗대서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사실은 계엄을 육사가 했나요? 윤 대통령이 했잖아요. 거기에 강하게 막아설 수 있는 역할들을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사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 구속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강하게 막았어야 되는 사람? 경찰 조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청장 조지호 청장, 조지호 청장은 네. 경찰대 출신일걸요? 그리고 당시 서울청장 구속돼갖고 사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계엄에 가담했던 경찰들도 없애야 되겠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의 민생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의 훌륭한 엘리트 간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계엄 하나를 갖고 다 때려놓고 묶어서 조직 전체를 없애야 된다는 논리로 가게 된다는 건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놨던 역사와 전통성상의 전문성이라는 게 한 번 무너지고 형이화되고 나면 이걸 다시 살려나가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걸 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국민적 동의가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네. 두 분 다 얘기하는 게 없애려고 하냐, 폐지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네. 폐지가 아니죠. 네, 네, 네. 통합이 통합. 폐지가 네. 아닌 거죠. 네. 충암고 서울대법대 없애야 되냐 이 말 논점이 안 맞는 얘기죠.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대한민국 상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서울대법대 충암고 통합?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전국의 서울대를 아닙니다. 만들겠다 약간 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피치 못할 대한민국의 재반 환경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런 정책적인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그걸 네. 다룰 때 정책의 정합성 이런 걸 가지고 다루지 않죠 보통. 뭐 저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수만 가지 말 가운데 하나 딱 나오면 이제 그게 이 뭐 정책 추진의 논리라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공천 생각이 없고 그냥 막 들이받는 애들이야. 그렇게 이치에 닿지 않게끔까지는 안 하는데 두 분은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유승민 의원이나 요 조정훈, 권영수, 유영훈 의원도 정책 자료 딱 보면은 내용을 알아요, 이분들도. 하지만 이제 늘 여야는 대치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군사관학교를 쿠데타 뭐 벌인 사람 3명 때문에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잡기에. 하지만 실제 팩트는 이것 때문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거죠. 안 하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 얘기는 더 안 하면 더 좋았겠는데. 네. 근데 대통령이 업무 보고나 공개석상에서 하는 그 얘기들을 보면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도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육사 출신이 지금 뭐 나라를 몇 번 지금 뒤집어 놓는 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코트를 따서 공격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딱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어제 또 뭐 국방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부도 있었는데, 자, 정성호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국무회의 말미쯤이었나 그때 보니까 열심히 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거 정성호 장관 못 나갑니까? 못 그만두는 건가요?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나가게 하고 싶지 않겠죠. 예.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 정치적인 가장 그 끈끈한 동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적어도 정성호 장관의 진정성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가서 안 된다고 해서 판사위원들 앞에서 막 말씀하셨잖아요. 찍혔잖아요. 그 진정성이 있는데 그 진정성을 구현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는 정성호 장관을 레버리지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정치적 발언의 핵심은 좀 제가 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그 쿼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무회 의결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읽어보지 않아? 근데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항상 모든 정치적 함의들이 다 녹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제 나왔던 대통령이 콕콕 짚었어요. 콕콕.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불비하고 구멍에 빠져 있는 부분들 대통령이 짚었단 말입니다. 그 즉석에서 생각나고 했을까요? 사전에 준비된 자료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완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야. 당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내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했던 문제가 있는데 당이 했던 것들을 앞으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약간 나중 훗날에 문제가 생길 거를 대비한 보험용 발언이었다. 그래서 매우 비겁한 어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마키아벨리식 접근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서는 쏙 빠지잖아요. 여기서 나가서 본인의 직접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강성당원 핵심 당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한테 싹 밀어버리고 훗날에 대비해서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보험적 발언으로 내가 이 부분을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야라고 빠져나갈 구멍까지 만들어놓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김병민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오늘 그 조간신문도 아주 뭐 크게 썼던데,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이걸 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안수사권 뭐 이 문제도 있고 형사법 통과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이게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내용 확인을 안 하고 나오셨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얘기하신 거와 같이 방금 부시장님 얘기하신 거와 같이 그냥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안 읽고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모른 척한 거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국에 예를 들어 정성호 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면 본인께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제기유권 행사하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과거 뭐 선비들이 이런 상소를 올렸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자리를 떠나시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붙잡는 거는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소를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제2호권은 정성호 장관이 쓰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저는 대통령이 비겁하다라는 그 논평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만약 대통령에게 그걸 어쩔 수 없는 권한이 없었다면 이걸 당에서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막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했다. 이 논리 구조가 성립을 하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
대통령에게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저는 커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본인께서 이걸로 생길 후폭풍은 두렵고 그렇다고 본인께서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할 자신은 없으시고 네.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좀 비겁하게 행동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 읽어본 걸까요? 대통령께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 아니 그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가지고 우리 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우신가요? 제요구권 네. 행사해야 된다, 네.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근데 이 정도 되는 개정법을 네. 안 읽어보셨다고 말씀하신 거는 네. 좀 별로 수긍이 되지가 않고 말씀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잘못하셨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사실 대통령 이제 또 나는 원래 이런 X 같은 거 좀 잘 안 하는데 대통령 그 X 계정에 그 여기는 또 보실 것 같아서 좀 피해자의 편이 되어 주시면 안 되겠냐 거부권 행사해달라 호소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뭐 거부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해줄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죠. 그 피해자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야당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원래는 저희 당이 마련해야 되는 자리죠. 저희가 통과시킨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피해자분들 뭐 모셔놓고 하든 아니면 찾아가든 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여러분들 우려하는 그런 뭐 사태를 만들진 않는다라고 설명을 한다든가. 네. 저는 이제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아니면은 뭐 보완을 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유예를 한다든가 뭐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고집불통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당 간담회 간 거 아니에요. 그 가서 당한 일이 뭐예요 결국 뭐 저기 뭐야 진정호 의원, 서범수 의원 뭐 네네. 돌려차기 한번 해보시죠. 네. 손을 잘 씁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모욕이나 네. 당하게 네. 만들고 그리고 그런 모욕이나 하는 작자들한테 저희가 지금 인권도 모르는 세력이냐고 지금 비난받고 있고 이 총체적인 상황이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저는 그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을 때 했던 네. 그 문장들을 저는 어떻게 고려했냐면 일단 그때도 저는 사용하셨던 단어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맞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한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예. 제2요구권이라는 게 국회 입법권 부정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는 어떤 법이나 뭐 제도 변경, 네. 뭐 사회 구조의 변경 이런 것들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때 뭐 행정부에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이게 네, 제2요구권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입법권 부정 이렇게 생각하시길래 저는 사실 좀 닿지는 않았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전임 정부에서 실제로 그 제2요구권을 행정부의 견제 장치로 썼다기보다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 취지대로가 아니라 입법권 부정하는 방식으로 썼어요 윤석열이. 근데 그걸 야당 대표 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좀 그 제도에 대해서 절제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선회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안 읽어보셨다 그러면은 이제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그러면 그 어쨌든 여권 내에서 아직도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쓴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어떻게 뭐 여권 내에서 집단 행동 뭐 약간 이런 앞으로의 플랜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건 아까 두 분 아니 그 문성호 대변인 지적해 주신 대로 네. 여당 전당대회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당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뭐 실제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롤백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반명 혹은 뭐 정청래 후보 네.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강경론자들이 당 지도부가 돼버리면 네. 아예 수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정치 쟁점화 시키지 말고 지나갔다가 뭐 다시 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행동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원천적으로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니까 당 깨져도 된단 말이에요. 한번 그냥 그 제2요구권 행사해서 당청 관계가 조금 갈등을 노정시켜도 돼요. 그 나중에 정치 잘하면 다시 봉합이 됩니다. 네. 어차피 대통령 지금 임기 2년 차인데 누가 당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나 정청래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통상적으로 예. 권력의 생리상 네, 네. 그거는 봉합이 되. 정청래가 그러니까 봉합이 된단 말이에요. 네. 한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실상 근데 한번 갈등이 노정된 당정 관계는 봉합이 되는데 이걸 그냥 우리 전당대회 때문에 통과시켰다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선택을 안 하신 거고 앞으로 보완해서 아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전당대회용이라는 건 타원기 부대변이나 뭐 모든 사람이 다 네. 그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고. 뭐 근데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 민주당에서 법안을 개정하겠냐? 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제도라는 게 네. 국회에서 그냥 뚝딱 만들어갖고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간다 했다가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일부 보완 사건이 필요하네. 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자 이거는 끼워넣기 해서 다시 바꾸죠. 네. 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법안 처리 이후 앞으로 행정적 후속 절차들이 계속 진행돼야 되잖아요. 네.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뭐가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건 희망 고문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당대회의 얘기를 잠깐 살짝 넘어가면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저는 이 이슈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이 보안사건 완전 폐지로 캠페인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 건이 아니었으면 그 건을 적절하게 가져갔으면은 차라리 그건 그거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이랑 완전하게 한 몸처럼 가게 되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걸 정청래 전 대표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밀어붙이면서 견제와 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가 훨씬 더 이런 게 많아지는 내용이 이 법안 처리가 2015년에 박근혜 예. 전 대통령께서 이제 법률안 거부권을 국회법에 대해서 행사하셨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한 거지. 그때 나온 게 유승민 더러 배신의 그쵸. 정치 이런 얘기 나왔죠. 당정 관계가 깨진 당청 관계가 깨진 것 같았지만 사실 유승민 한 명만 판해진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면 봉합이 얼마나든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고 뭐 법안 한번 통과시켰으면은 이제 수정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은 해주시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되게 무책임하게 이거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겠죠. 비판 받더라도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것이 노정이 되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닫아두실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열어둬야 된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한번 되고 나서는 다시 수정되기가 왜 어렵냐면 지금의 예를 들면은 뭐 둘레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이런 분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이분이 보안수사권을 사용해서 뭔가 더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들은 통계나 그런 걸로 잡히기 힘든 암수 피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뭔가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거를 만약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조금 잘못 개혁한 거니까 우리가 이게 제대로 통계도 안 잡히고 사안도 보기가 힘들지만 철저히 파가지고 이걸로 인한 피해자를 밝혀내서 이걸 수정하겠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본인들 정치적 책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핑계 삼아서 이거 제대로 수사 내용 나온 것도 아닌데 일단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죠. 그런 피해가 확실히 있다라고 뭐 통계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락률이 높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권력의 생리상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 이제 임명 국면에서 저 같은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거 임명 처리해야 된다고 밀어붙였죠. 왜냐면 그땐 지지율이 받쳐졌거든요.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크로스 딱 되자마자 그때 바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게 한 달이 안 됐잖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설마 한 달 시키려고 임명했겠어요? 그건 지금 사후적으로 하루라도 더 하려면은 뭐 임명시켜야 된다. 그건 자기들 하는 얘기지. 사실은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개혁, 뭐 검찰 개혁 이런 거 하려고. 근데 결국 정치와 권력의 생리상 유권자들이 수용을 안 해줘 버리니까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국민 과반 이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고 범죄 사건은 계속 날 텐데 그때마다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사람들이 떠올릴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처럼 민주당에서 해놓은 대로 가면 이걸 버티거나 설득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방금 그런 걱정하는 건 여의도의 생리다. 여의도의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 하나만 짧게 하면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요. 정책의 문제는 한번
귀결이 되고 난 거를 뒤집기에는 이미 매몰 비용부터 시작된 진행됐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 그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대차 3법인데요. 아주 짧은 기간 처리 통과되고 난 다음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외쳤지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자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즉각적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법 처리 통과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서울에 있는 전세값이 2억 3억씩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문제가 노정되지만 바꿨습니까? 한 번 정리 진행되고 나면 그걸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요. 네. 레버리지 ETF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다 나왔어요. 네. 바꿀 수 있나요 지금 와서? 이미 수렁에 빠져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바꿨을 때 알겠습니다. 파생되는 더 큰 네. 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지옥문을 연 상태에서 그 지옥문을 어떻게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거는 네, 좀 사- 짧게 산업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산업과- 이거에 대해서 좀 예, 예. 짧게 이야기를 산업 하고 싶은데 반박만 드리면 네네. 산업과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라 네. 시장의 작용과 음. 관련돼 있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 변경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다 끼어들어서 그게 하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거는 그런 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행할 수 결이 있다 다르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이게 여의도의 음. 논리라는 거에서 좀 음. 반박을 하고 싶은 네, 게 반박하십시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예. 미투 운동이 있었을 때 그 이제 좀 어허. 심해지면서 허위 미투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뭐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도 네. 나오고 해서 지금은 그때만큼의 어떤 억울한 사례들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때 입었던 억울한 피해자들을 다 그때 당시에 재판이나 수사를 뒤집어가지고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게 되돌려진다 한들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자들은 네. 아마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의도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네. 제 입장에 좀 억울함이 있네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그거는 음. 그 제가 저희 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네. 저희 전당대회 때문에 그 중간에 발생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비판했기 때문에 동문서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투 이거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반론 안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따 나가실 때 악수 한번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오실 잘 거죠? 들었습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 얘기 못 해가지고 이거 좀 짧게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모든 방송에서 국민의힘 어. 그 방송 30분 하면 28분을 민주당 얘기하고 그래요? 국민의힘 얘기 2분 하더라고요.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 보고 네 일단 아까 잠깐 꺼내셨던 거 네. 서범수 의원, 뭐 진종호 의원 이거 이제 어쨌든 뭐 두 의원 모두 사과를 했고 이제 피해자도 사과는 받아들였습니다만 그 장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징계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지옥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완전 징계의 수렁에 빠져서 음.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하는 게 기본값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징계를 하려면 윤리위원회에 음. 제소를 하고 윤리위원회 판단을 구해야 되는데 그 윤리위원회 자체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 판단의 징계 논란이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뒤로 징계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게 굉장히 이상해진 국면이 됐습니다. 서범수 의원과 진종호 의원의 발언은 사실은 어떤 말로도 피해자의 위로, 네. 사과 이거 다시 되돌려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대급 실언으로 남게 될 거라고 네. 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하게 그 정치인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징계 국면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발언을 또 장동혁 대표가 끄집어내니까 사건이 희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피해자는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그냥 얼마나 무너졌을 네, 네, 텐데 그렇게 이게 말씀하시던데. 본인이 생각하는 네. 방향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네. 얘기를 한 거지만 네. 무튼 이 발언에 대한 앞으로 오랫동안 그 책임은 해당 발언의 정치인들이 지게 될 거다라는 아니,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윤리위가 고무줄이다. 기준이 고무줄이고 뭐 이걸 정치 숙청의 도구로 쓴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비판가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은 잣대가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 이제 네. 최신파로서 네, 네. 당권 주자들 그러니까 그 당권파들 비판할 때 힘이 네, 실리는 네. 거죠. 최신파. 네. 그분들 그러잖아요. 박민영, 장예찬 이런 사람들 청산하라 이러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다닌다고. 똑같이 그럼 본인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그 말에 같은 힘이 잣대로 해야 실리는 된다? 거예요. 예. 서범수, 진종호 이 두 분이 네. 피해자들한테 상처 입혔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이 징계라는 건 그보다 더 넓은 차원의 얘기인 거죠. 해당 행위니까. 이게 당에서 그나마 저희 당에서 추진한 것들을 보안 네. 수사건을 가지고 피해자 불러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가 엄청난 데미지를 지금 당에 입힌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느냐? 네.
친한계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 생각을 해요. 말씀처럼 장동혁 대표가 하면 예. 이상해지니까. 근데 그거를 뭐 징계 국면에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고 과한 것이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어쨌든 생각해요. 이 국면 지금 친한계한테 상당한 부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친한계 쪽에서 먼저 징계 음. 얘기를 꺼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순히 뭐 친한계 장동혁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 전체에서 이게 그냥 개인의 망언이고 개인의 실언으로 끝나려면 예. 그 집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전 빠르게 징계 얘기가 나온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가면 네. 결국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이 얘기에 대해서 무마 내지는 동의를 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빠르게 징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근데 어쨌든 뭐 징계 국면으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근데 말씀을 저는 하시긴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 하셨습니다만. 뭐냐면 정말 피해자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래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다만 스스로 그 뒤에 SNS에 쓰신 것처럼 네. 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살아야 될 지옥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을 음. 폐지하면서 열린 지옥에 음. 서범수연이 그 지옥에 빠진 사람을 조롱한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피해는 누가 더 많이 어느 쪽에 책임이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책임이 희석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지 이분이 단순히 징계받지를 원치 않으신다 이런 건 좀 다르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구도에서 징계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 뭐 당으로 봤을 때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음. 이게 그래도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해서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논점 자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바람과 별도로 두 의원이 국민의힘에 피해를 입힌, 그러니까 피해를 입힌 게 그 피해자분께만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당에도 피해를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건 해당 행위가 되기 때문에 징계를 네.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별도 논점이죠. 친한계가 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의견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네. 한번 일관해 주세요. 근데 이제 타자 네.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친한 게 아니시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책임 네. 국면으로 몰아가면 이게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네는 그때 그랬냐라는 방식으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꼬여져 있는 고리를 끊어내는 건 결국은 네. 발언을 쏟아낸 당사자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직 사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발언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가 매우 중요할 텐데 사실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병민영도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비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계파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네. 그림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네. 어떤 책임의 국면을 누가 먼저 보여주게 되면 그런 거잖아요. 가장 책임을 지는 건 외부 사람이 이걸 재단을 잣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네. 대중과 국민이 봤을 때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당신 책임을 지는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누구 하나가 그거를 끊어주게 되면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책임지지 않았던 장동혁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과거 장애인 국회의원에 대한 막말했던 정치인의 발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끌려나갈 수 있는 건데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루고 있고 개파 전쟁 속에 숨어서 상대방한테 손가락질 하고 있으면 이거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그 문제 속에 용기 있게 끌어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진종호 의원, 서범수 의원이 있다는 그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지가 되게 중요한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건 뭐 제가 말할 수가 없는 국면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겠죠. 예. 네. 어떻게 책임을 질지. 징계보다 더 큰 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하나만 또 짧게 요즘은 개혁신당이 오늘 보안수사권 네. 관련해서 토론회 한다면서요? 네, 저희도 이제 네.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게 지금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런 걸 설명하는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네. 물론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런 토론회 내용이 좀 저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피해자분들이 느끼시는 거나 실제 사법 그 이제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있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의 토론회는 너무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너무 정쟁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당의 역할로서 정말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보는지 사안에 대해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 천하람 원내대표 나오셔가지고 네. 그 제가 그 뭐 개혁신당 토론회가 다 열려 있냐? 한동훈 의원도 올 수 있냐? 뭐 오시면 오실 네. 수 있는 건데 오라고 뭐.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올까요? 아유 뭐 와주시면 저야 좋죠. 어쨌든 뭐 전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시고. 그래도 진정호 서범수에겐 닫혀 있을걸요. 아 그런가요? 네. 한번 요거 관련해서도 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요렇게 한번 정치 속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